지금 이제 저한테도 질문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윤석열의 그 구금, 체포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답하시는 국민들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헌재의 탄핵 재판이 완성체로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가 명확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그게 제일 원칙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체포 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검은 사실은 지금 체포 구금하고 특검하는 거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뭐 오늘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집중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자,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얘기하지만 네. 이제 임명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탄핵이 돼버려서 그 다음 차순위가 자 경제부 총리가 되는데 이 사람도 버티기를 한다. 그럼 헌법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 탄핵 심리가 진행된다. 아니요. 27일 탄핵 심리는 시작할 수는 있어요.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이제 세 사람이 없다. 뭐 며칠 상관이겠죠. 뭐 한 일주일 상관이겠죠. 그다음에가 그걸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게 돌파를 합니까? 저는 왜냐하면 그다음에 권한 대행을 일단 최상목을 해야 되고요. 최상목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도 하고요. 버티기 한다. 바로 날려야 됩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것이. 그때 가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재판관 임명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건지. 저는 전망합니다. 전망을 한다. 네네. 그러면은 한덕수가 이렇게 버티기 하고 윤석열 쪽에서 뭔가 제안한 게 자 대통령 출마다라고 했던 것은 일주일을 못 가고 그 반란은 바로 진압되는 거죠. 진압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그동안 꼬리를 밟힌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이제 비상계엄 동안에 자기가 했던 짓까지 꼬리가 밟힌 거 아니에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이거 그냥 윤석열 편에 서서 아예 재판관 임명하지 말고 버티기 하자. 그랬던 그게 제일 먼저 이슈예요. 그게 이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에 나간다 그러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일종의 미끼였다고 좀 생각이 리얼하게 들죠. 좀 실제 상황으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탄핵이 됐는데 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야라고 하면서 공직 행사를 계속합니다. 이 사람이 내일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6개월 동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계속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탄핵이 되고 근데 왜 그렇게 골치 아픈 질문을 저한테 자꾸 아니 하세요? 왜냐면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계속 3분의 2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행세를 계속 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혼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데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아예 이 사람을 무시하고 주저앉혀야 되는데 끝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행세하면서 정말로 국민들 앞에 나타나 버렸다. 이러면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수의 거부 반응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군다나 지금 계엄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왜냐면 그래서 이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했던 게 오늘 김용현이 사전 보고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당시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때 비상계엄을 했을 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국무총리고 그 안건을 올렸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게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윤석열과 똑같은 위치에서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미요.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범이구나. 그동안 왜냐하면 이거를 좀 물어요. 왜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뭐 내일 얘기를 하거나 이럴 대로 그랬죠. 우리가 다소 경제적인 걸 생각을 해가지고 다소 그거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애초에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바로잡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드려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원래 윤석열과 내란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시킨 것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너 탄핵이다라고 명확하게 그게 그게 5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시간을 좀 벌어준 것 자체가 오히려 꼬리를
오히려 발필 우려가 확실하게 밟히게 맞는 거죠. 자 그렇게 네. 해서 명분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국회에서는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최상목으로 바로 승계가 되는 네. 그 과정에서 국회로 불러들여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그대로 이행하라. 네. 이렇게 이제 최상목에게 주문을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작업은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고 있어요. 있다. 네네. 뭐 설득 작업은 좀 하고 그 말씀 있는데. 드리니까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상목도 또 국힘 쪽에서도 예. 또 압력을 받을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최상목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글쎄, 저는 처음부터 최상목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문가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권한 대행에게 원했던 역할 같은 거는 사실은 박근혜 탄핵 시절에 황교안 사실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일반 행정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상구 역할을 하는 거에는 최상목 부총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았는데 자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하고 있고 네. 경제는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은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참여자이긴 하지만 네. 자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저 사람도 버티기로 가버린다라고 네. 했을 때 윤석열 탄핵은 물 건너간다. 공수처를 비롯한 지금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 구금, 구속,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면 이제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그런데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